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퇴진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차 대국민 담화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1시 좀 넘어서 속보로 전해진 거예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번 주에 할지 말지 이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한다 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이제 특검이 임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이후에 한다든지 좀 시간을 두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오후 1시에 그렇게 알려졌고요. 예. 그리고 알려진 뒤 1시간 반 만에 그 2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거죠? 이제 2시 반에 발표를 한 것이죠. 예. 근데 지금 국회에 일단 모든 그 일정을 넘기겠다. 그리고 진짜 자신은 물러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국정 운영을 자기가 수행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200만 가까운 이 촛불의 민심이 사실은 아주 강도가 높았었고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 탄핵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탄핵을 앞두고 국민들께 대통령의 입장을 이제는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 대해서 2차례까지 대면 조사를 일단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고 그런 정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6개의 문제, 이 패러그래프로 대통령의 오늘 담화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개 패러그래프에서는 사죄와 현재 심정, 그리고 또 다른 2개에서는 사심 없이, 사익 없이 정말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개 패러그래프에서 이제는 국회에 공을 넘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동안 심경들 역시 국민께 일단 사죄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이 과연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고 그동안에 검찰 조사는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잘못됐다는 얘기는 했지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국회의 공을 넘김으로써 현재 탄핵 국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모두 사실은 상당한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오늘 야당이 이제 특검 임명을 2명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추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2명으로 이제 압축을 해 5시에 이제 만나서 이제 할 예정이었고요. 탄핵 또 이제 기초 초안이 다 이제 완성이 돼 갖고 이제 마지막 이제 손보고 이제 탄핵안도 이제 넘어가기 이제 직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일정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에서는 예. 이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야당에서는 계속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세 개 야당에서 입장이 거의 공통되게 나타났습니다. 예. 왜 야당의 판단을 제가 분석해 볼 때는 대통령의 담화에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시기라든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당의 이 전체적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계속 어떤 끈을 놓겠다든가 또는 자진 이선 후퇴를 해서 거국 이 과도 총리를 임명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 그렇다면- 모든 걸 국회에다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 이제 카드가 넘어간 거죠. 예.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171석, 170 이제 김용태 의원까지 포함하면 172석이 됐죠. 예. 야당 이 무소속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 전체 판을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탄핵의 국면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 새누리당 비박계는 상당히 좀 혼란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오늘 이 담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상당히 혼돈 속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국면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동력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야당은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는 야당은 일단 이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탄핵 발의 시점까지 야당이 새누리당이 비박기를 어느 정도 설득해내느냐 그리고 새누리당의 친박 주류가 대통령의 담화 쪽에서 더욱더 세력을 끌어모으는 쪽으로 비박계를 어느 정도 설득하느냐 결국 캐스팅 보트는 비박계가 지는 그런 국회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당장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그 대통령의 오늘 담화가 나름대로 주요하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타이밍이 주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 그 지금 비박계들 같은 경우는 한 40여 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미 뭐 상당수 의원들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뭐 정병국 의원이나 뭐 아까 우리 저 YTN하고 인터뷰했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재고해봐야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입장에서도 당장 이번 주 내에 탄핵 관련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바꿔 말하면 탄핵안 발의와 그리고 탄핵안 표결을 통해서 새누리당 내 한 뭐 40여 명 이상의 의원이 확보됐으니까 이번 주 내에 탄핵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겠다는 뭐 그런 당초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오늘 대통령이 갑자기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에 공을 던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누리당 내 비박계 한 40여 명 의원들이 벌써 이제 이 입장이 지금 이 전선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발의는 하겠죠. 당연히 절반 이상 이제 150명 이상 발의를 하고 이 탄핵안이 그 표결을 통과하려면은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발의를 함으로써 일단은 카드를 쥐고 있고 표결까지 가는 것은 일단 그 촛불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내 그 여당 내 새누리당 비박계의 어떤 흐름이나 뭐 이런 그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표결을 언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아마 시간을 두고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박 대통령이 이제 공을 국회로 넘겼는데 그럼 국회에서 탄핵 외에 또 이 박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예. 야당은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여당에서는 탄핵을 놓고 서로 간에 이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예. 일단 당장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면 일정한 이 3분의 2, 200석 이상을 야당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탄핵안이 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탄핵안 발의의 과정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야당은 더욱더 관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일단 대통령의 카드는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여 주느냐. 예. 결국은 국민의 민심이 이 야당이 탄핵으로 끌고 나가고 비박계도 탄핵에 합류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현재 민심이 대통령에 대해 이 3차 담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아니면 도리어 더 거부감을 가지고 냉담한 반응 속에서 결의를 하게 될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할 그 필요가 있다고 민심의 봅니다. 반응은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 집회를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 오늘 이제 오늘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 이 국민 불복종의 날 그리고 이 총파업을 하는 것을 네, 30일로 정해놓고 예.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열기를 모아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촛불 시위에서 어느 정도 민심이 나올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저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을 넘겼지만 뭐 선뜻 국회가 이걸 뭐 받기도 이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촛불 민심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또 뭐 안 받자니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싶고 국회의원들이나 뭐 각 당이나 뭐 계파별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각 당이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의원총회도 하고 있고 뭐 중진 회의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 뭐 향후 그 로드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김호국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이 뭐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이번 그 사태에 있어서 그 정당이 이 사태를 주도해 온 것이 아니라 광장의 민심, 촛불 민심이 주도해왔고 그로 인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을 하면서 뭐 여야가 이제 이런 좀 상황이 좀 뒤바뀌는 그러면서 야당이 주도권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그 촛불 민심이나 국민의 어떤 민심 흐름을 정확히 여야 정당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그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 공을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나름대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국내각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일단 그 임기 단축하는 부분까지 국회에 이름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논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언제까지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리고 대선을 언제 치르게 된다. 어차피 어떤 경우든 대통령이 퇴진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든 그런 로드맵을 짜야 되거든요. 예. 뭐 지금 상황에 와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을 합의를 잘 이끌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관건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정치관에서 상당히 내공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이 촛불 민심과 그 탄핵 물결을 잘라내는 그런 아주 무책임하고 무서운 그런 함정을 국회에 던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고민할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회에 책임을 넘긴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을 받아서 어떤 형식으로든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네네. 국회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겁니다. 예. 현재 여야의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타협, 뭐 협상력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국민이 원하는 빠른 시기에 어떤 협상안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야 모두 국민적 어떤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이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겁니다. 야당은 뭐 지금 공언한 대로 탄핵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탄핵안을 이미 이 입장을 정리했고요. 예. 오늘의 3차 담화에 대해서도 일단 입장이 이미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탄핵안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대신에 그 수위 조절이라든가 시기적인 조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안을 발의해서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엄청난 정치적 폭풍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도리어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저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4일 태블릿 PC 정보가 나오고 연설문 관련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대통령이 1차 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다시 11월 4일 2차 담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5일 25일 만인 네. 오늘이 이제 다시 말해서 장고하면서 정치를 보는 흐름인데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성공했을 텐데 항상 도리어 더 후폭풍 여격과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담화 내용에서도 일단은 국회에 공언따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측면에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대부분 다 사심을 버리고 사익이 아니라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비선 실세로 결국 결론이 난 최순실 씨와 그 관리를 잘못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절절한 사과와 수습책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이 논리적으로 좀 약해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이런 부분이 광장의 민심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친박계나 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정치권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이런 상황이 더 빠르게 더 진전시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협상해 나가고 또 광장의 민심을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명분이나 뭐 민심의 흐름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예. 대통령이 지금 타이밍상 봤을 때 탄핵 임박해서 딱 그 지금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비박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꼼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 그 3차 대국민 담화의 어떤 사과가 담겨 있지만 사과의 진정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복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어떤 이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어떤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촛불 민심에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정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담화에서도 그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책임보다도 일단 사과는 하지만 그 부분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데 따르면 예.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사실상 공범으로 그리고 이 상황을 지휘했던 것으로 예. 일단 검찰은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절절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일단 총론적으로 죄송하다, 사죄를 드린다 하면서도 결국 책임은 전체 관리를 못한 이 나쁜 사람들을 관리 못한 부분에만 국한을 하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실은 오늘 담화가 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정치적인 승부수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야권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더군다나 이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려던 이 비박계의 흐름에 대해서 일순간 판을 흔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수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야당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반응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승부수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정치는 예. 결국 투명하고 정직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당장은 지금 저 탄핵안을 속도감 있게 이제 추진하려던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조금은 좀 표류할, 조금은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당장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비박계가 이제 오늘 의원총회 이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대목 네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몇몇 의원들 통화해 보거나 인터뷰해 보면 지금 사실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국회에 맡기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탄핵을 그런 상황에서도 추진하는 건 좀 매몰찬 게 아니냐, 뭐 이런 이 공감대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예. 당초 탄핵에 찬성하려고 했던 한 40여 명 의원 가운데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흔들리는 거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정족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족수에서 한 10명 정도가 모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190여 명 정도가 이제 찬성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오늘 대통령 그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말에 촛불 민심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아마 그 나머지 그 비박계 의원들도 입장을 다시, 입장을 정하겠죠. 예. 그리고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당초 입장에서 바꿀 것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늘 그 타이밍이라든지 뭐 대통령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비춰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